안녕하세요. 자유로운 삶 그리고 유쾌한 죽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책 24페이지를 한번 펴보죠. 책 24페이지입니다. 성찬 스님의 진신명 구절은 전번 시간에 봤죠. 그 밑에 영가 형각의 정도가의 구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초 직입 열애지. 한번 훌쩍 뛰어서 곧바로 들어간다 이 말이죠. 1초 직입. 한번 훌쩍 뛰어넘어서 곧바로 들어간다. 어디로? 열애지. 열애의 자리로, 열애의 지위로, 깨달은 깨달음으로, 혹은 붓다나 그리스도 의식으로 곧바로 들어간다. 즉 수행이나 공부나 어떤 점진적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곧바로 들어가 버린다 이 말이에요. 어째서 그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 소위 말하는 이 현실 세계에서는 반드시 이 노력하고 공부하고 수고하고 애를 써야만 무엇인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죠. 그것은 뭐 이론, 이데올로기에 대한 이론도 그렇고 돈도 그렇고 권력도 그렇고 남성이나 여성, 이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성에 대한 획득도 노력을 필요로 하는데 묘하게도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영원한 생명나무는 노력이 필요 없다 이 말이죠. 1초직입 한번 그냥 훌쩍 뛰어넘어서 곧바로 열애의 지위로 들어간다. 열애라는 것은 열애여거의 준말입니다. 똑같이 오고 똑같이 간다. 즉 불생불멸이란 뜻이에요. 즉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은 아무런 수고가 필요 없다. 이것이 이제 직역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영가형각은 이제 옛날 사람인데 육조해능과 만나서 문답을 한번 하고 육조해능이 인정을 해줬죠. 옳다. 육조해능이 몇 가지 물어봤습니다. 불생불멸과 무생법인 뭐 등등, 그 다음에 뜻이 있느냐 뜻이 없느냐 등등의 문답 후에 옳다 하고 하룻밤 자고 가라. 그래서 일숙각이라 하죠. 일숙각. 일숙각 영가형각의 정도가에 나오는 말입니다. 일초직입 열애지. 한번 훌쩍 뛰어서 곧바로 제1정의의 세계, 그러니까 제3세계, 제2세계를 거치지 않고 제3세계에 있는 몸이 있는 가운데 훌쩍 그냥 의식이 깨어난다. 우리의 진정한 정체를 알아차린다 그런 뜻입니다. 정도가라 돼 있고요. 정도가라는 것은 이제 도를 정언한다 혹은 도를 증명하는 노래다 이런 뜻이죠. 정도가 도를 증명하는 노래 혹은 도를 정언하는 노래. 도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바로 제1정의, 우리의 진정한 정체인 의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혜 혹은 자연법 혹은 황금률이라 해도 되겠습니다. 자, 이것을 현대적으로 풀이해 보면 한순간에
100% 이용자의 위치로 도약한다 이 얘기입니다. 한순간에 100% 이용자의 위치로 도약한다. 이것은 무슨 뜻이에요? 그러면 아직 우리는 100% 이용을 못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100% 이용을 못하고 있다. 무엇을? 이 세상을 이 시공간에서 펼쳐지는 각종 다양한 즐길 거리들 우리는 50% 아니 10% 정도밖에 이용을 못하고 있다. 근데 1초 직입 한번 훌쩍 이해만 한다면 무엇에 대해서 우리의 진정한 정체인 이 의식에 대해서 이해만 한다면 곧바로 100% 이용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1초 직입을 현대적 용어로 하면 뭐겠어요? 이 양자 도약이죠. 양자 도약입니다. 즉 중간에 절차가 없다 이 말이에요. 아날로그식 이동은 뭡니까? 쭉 이어지죠. 지루하게 이어집니다. 그러나 양자적인 이동은 인과관계가 단절돼 버리죠. 갑자기 단절되어서 질적으로 확실하게 변화를 해버립니다. 퀀텀 점핑이라 하죠. 퀀텀 리핑 혹은 퀀텀 점핑이라 하는데 이 양자 도약으로 우리는 우리의 제1정의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러면 양자 도약도 예를 들어 뭐 이제 아날로그 같으면 어떤 실체가 자기 실체를 유지하면서 점점 단 한순간도 끊어지지 않고 이렇게 끊어짐이 없어야 돼요. 이렇게 되는데 이게 아날로그식 이동이죠. 그런데 양자 이동은 이러한 연결성이 없습니다. 갑자기 여기에서 이렇게 변해버리는데 이 사이에 아무런 연결성이 없다. 이게 1초 직입 열애지입니다. 이 아날로그 세계, 즉 셀프의 세계, 이것이 우리가 소위 말하는 현실 세계죠. 근데 1초 직입 열애지 이후, 즉 100% 이용자 위치로 도약하는 것은 이게 바로 의식의 세계입니다. 근데 항상 강조하지만 이 의식은 하나의 의식입니다. Single conscious. 싱글 컨셔스다 얘기예요. 자, 이 셀프 기준의 세계는 10% 정도밖에 우리가 이 세계를 즐길 수가 10%는 못 즐깁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시간이 고통과 불안과 공포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1초 직입 이후에는 100% 즐긴다. 이 게임이나 연극이나 꿈을 100% 즐긴다 이 말이에요. 꿈인 줄 모르면 고통과 공포고요. 같은 꿈이지만 꿈을 꿈인 줄 알 때 100% 유저의 위치로 변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셀프는 이제 쉽게 말하면 몸과 생각인데 이 셀프 기준의 세계에서는 정의와 자유가 실현될 수 없다. 누차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일단
점선으로 표시하죠. 연결성이 없다 이 말이에요. 여기는 확실한 연결이 있고요. 자, 그런데 이 셀프는 왜 실패할 수밖에 없느냐? 개인이든 아니면 가족 단위든 뭐 부족 단위든 아니면 뭐 100만, 200만의 사회 국가적 단위든 이 셀프가 하나든 여러 개든 즉 개별체든 집합체든 간에 셀프 기준의 세계에서는 이 소위 말해서 돈과 권력과 여자 혹은 남자에 대한 분배와 결합, 그러니까 결혼이죠. 분배와 돈과 권력에 대한 분배, 그리고 이 이성을 초이스하는 그러한 시스템. 역시 그것도 어떻게 보면 돈과 권력으로 귀결되죠. 돈과 권력을 기반으로 우리는 이성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셀프 세계에서는 그게 개별체든 집합체든 실패한다. 정의에 실패를 한다 이 말입니다. 왜 그러냐? 이 개인은 자기 자신의 자유를 추구하는데 이 자유는 다시 말하면 개인의 생존과 번식이라 하죠. 번영이라 하지 않겠습니다. 번식이라 하죠. 개인의 생존과 번식에 유리한 것을 개인의 자유로 인식하고 이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무엇을 획득하기 위해서 생존과 번식에 유리한 조건인 돈과 권력과 이성, 남자나 여자를 뜻합니다. 돈과 권력과 이성을 무한대로 추구한다. 필요 이상으로 추구한다 이 말이에요. 불필요하게. 왜냐하면 우리가 실제로는 하나의 몸이죠. 이것은 너무나 자명해서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의 몸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전번에도 얘기했지만 이 엄지손가락이 이 나라고 착각한다면, 즉 의식이 이 엄지손가락에 집중되어서 이 엄지손가락이 나다 하면 이 엄지손가락이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뭡니까? 가장 지금 필요한 게 산소와 혈액이죠. 산소와 혈액이 없으면 우리는 죽습니다. 셀프에게 돈과 권력과 이성이 완전히 단절되면 즉시 죽죠.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생존 수단으로서 가장 중요한 산소와 혈액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엄지손가락이 착각해서 산소와 혈액이 좋은 것이구나. 왜? 생존과 번식에 유리하니까. 그래서 필요 이상의 산소와 혈액을 자기가 점점 독차지하거나 다른 사람보다 많이 차지하려고 할 때,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심장으로부터 이 엄지손가락으로 혈액과 산소가 점점 많이 모이겠죠. 그러면 생존에 유리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되죠? 암세포가 발생하거나 혹은 많이 고인 혈액과 산소가 썩거나 혹은 다른 기관에 혈액과 산소가 공급되어야 하는 필요한 만큼의 공급이 줄어들므로써 다른 기관이 고사하죠. 죽습니다. 그러면 다른 기관과 연결되어 있는 엄지손가락 자신도 죽게 돼요.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사회나 국가를 계약해서
같이 살기로 했기 때문에 돈과 권력과 이성은 어떻게 분배되어야 한다. 마치 이 적당량의 혈액과 산소가 공급되어야만, 즉 모자라도 안 되고요, 넘쳐도 안 됩니다. 다 병이 발생합니다. 모자라면 모자라는 병, 넘치면 넘치는 병이 발생해요. 그래서 자기도 죽고 다른 모든 게 자기죠. 근데 다른 모양의 이 자기도 죽고 착각하는 자기도 죽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한 일이 현재 발생하고 있죠. 돈과 권력과 이성은 이 셀프마다에 필요한 양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야 혈액과 산소가 원활히 공급되어서 전체적으로 건강한 것, 이것이 유토피아고 사회정의죠. 그래 돼야 되는데 불필요한 돈과 권력과 이성을 추구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계속 고통과 공포 속에서 지내는데 자기는 왜 이렇게 되는지 모릅니다. 분명히 돈과 권력과 이성이 지금 풍부해지는데 왜 자유롭고 행복하지 않고 왜 계속 고통과 공포가 다가오지? 이렇게 계속 막연히 고민합니다. 그러나 너무 바빠요. 돈과 권력과 이성을 지금 막 끌어모으기 위해서, 즉 불필요한 산소와 혈액을 계속 끌어모으기 위해서 지금 너무 바빠서 왜 이렇게 되는지를 지금 곰곰이 따져볼 시간이 없습니다. 언제 따져보죠? 왕창 망하든가 외부적 요인으로 두 가지입니다. 세 가지죠. 완전히 부도가 나서 망해가지고 길거리에 나오든가, 아니면 완전히 권력을 박탈당해가 상대방으로부터 생명이나 신체의 위협을 받든가 감옥에 갇히는 거죠. 이성으로부터 완전히 배신당해서 죽고 싶던가, 요 세 가지입니다. 이때가 되어야 비로소 이게 너무 많은 산소와 혈액을 추구한 나머지, 즉 필요 이상 불필요한 산소와 혈액을 독차지하려고 한 그 욕심, 욕망 자체를 내가 못 본 것. 욕망은 괜찮다 했어요. 자아는 당연히 셀피시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내가 이 의식 차원에서 이해하지 못한 것, 그것이 이 고통과 공포의 원인이었구나, 이렇게 비로소 생각하게 됩니다. 언제? 거지가 되거나 생명의 위협을 받거나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이성 연인으로부터 배신을 당하거나 했을 때만 우리는 어디로 간다? 제1, 2 정의를 비로소 숙고하게 되는 이러한 어리석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강의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왜 그렇게 비참한 꿈을 꿀 때만 꿈에서 이게 무엇인가 라고 돌아보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지 말고 그냥 혈액과 산소가 원활하게 공급되는 될 때, 그래서 어느 정도 건강할 때 곰곰이 우리의 고통과 공포의 원인을 살펴보는 것이 훨씬 현명하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즉 개인은, 이 셀프는 계속 돈과 권력과 이성을 추구하다가 고통과 공포에 빠져 있는 가운데 어느 날 문득 비참한 꼴을 당하거나, 아니면 뭐 특별한 인연이 되어서 책을 읽거나 강의를 듣거나 해서 어느 정도 이해의 실마리가 탁 생깁니다. 그러면 비로소 이제 소위 말해서 의식 공부가 시작되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제 공리주의로 이행됩니다. 이것이 나만 잘 살아가 되는 게 아니구나, 여러 사람이 같이 잘 살아야 되는구나라는 이 상식 차원의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개념을 획득하지만
획득하지만 이 공리주의도 역시 무엇에 기반한다? 개인 공리주의에 기반하기 때문에, 즉 셀프입니다. 이 제3정의의 세계에서는 항상 셀프 기준이기 때문에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일지라도 역시 이 집단적인 돈의 추구, 집단적인 권력의 추구, 집단적인 이 이성과 섹슈얼 어페어의 추구가 계속 발생합니다. 이 공리주의가 그래서 양적 공리주의에서 존 스튜어트 밀의 질적 공리주의로 바뀌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140억 년에 걸친 이 생존과 번식의 습성을 알아차리기에는 상당히 그냥 일회성, 일회성 오락 정도, 그냥 이론의 유희 정도에 불과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드디어 이제 획기적인 의식의 이제 전환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이제 의식의 흐름을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공동체로 우리가 나아가자 이렇게 올바르게 이해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셀프 기준의 대표적인 이 사상에 의하더라도 이 정의로운 분배 문제가 해결 안 되더라, 즉 유토피아가 실현 안 되더라 했기 때문에 드디어 이 셀프 문제를 건드리기 시작했다 이 말이죠. 본래의 진정한 공동체주의는 그렇습니다. 현재의 공동체주의는 역시 이 셀프 기준입니다. 그래서 공리주의나 개인자유주의와 다를 게 없는데 최초에 발생한 공동체주의, 대표적으로 이제 사회주의에서 공산주의로 이행하는 이 최초의 막스 엥겔스에 의한 막시즘과 이 엥겔스에 의한 마르크스와 엥겔스에 의한 최초의 이상적인 공동체주의에서는 무엇이 전제되어야 합니까? 셀프가 아닌 기준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물론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1초 직입해서 이 싱글 컨시어스 여부를 확실히 체득했는지 여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마도 체득은 하지 못했겠지만 이 셀프 기준의 이 고통과 공포 시스템을 어느 정도는 파악을 했을 것이다. 그래서 셀프를 지향하자 이 얘기였어요. 셀프를 지향한다는 것은 셀프를 죽여 없애라는 게 아니고요. 이 공동체가 진짜 유토피아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모든 셀프가 고도의 교양과 품격을 갖추어야 한다. 이 얘기를 한다 이 말이죠. 고도의 교양과 품격, 고도의 도덕성을 갖추어야만 한다. 그래야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해야만이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받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되려면 능력에 따라서 각자 일을 해야 됩니다. 즉 새끼손가락은 새끼손가락의 능력에 맞는 일을 하고요.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또 이 팔은 팔의 능력에 맞는 이렇게 팔의 능력에 맞는 일을 합니다. 심장은 심장의 일, 폐는 폐의 일, 두뇌는 두뇌의 일, 눈은 눈의 일을 하는 거죠. 각자의 능력에 따라 일하면 어떻게 되죠? 몸 전체가 조화를 이룹니다. 그리고 이제
필요에 따라서 분배받는다. 즉 적당한 필요한 양의 돈과 권력과 이성을 분배받는다. 그래야 모자라지도 않고 넘치지도 않는 그것이 필요죠. 즉 능력을 넘치거나 능력에 모자라게 일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필요에 부족하거나 필요에 넘치는 분배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정확하게 자기 능력에 따라 일하고요. 필요한 만큼 분배받는 것. 근데 이것이 되려면 이 얘기는 이제 공산당 선언에 있는 거죠. 유토피아 사회는 어떻게 한다? 각 인민이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받는 것. 이게 되려면 이것이 이제 건강한 몸이고 유토피아인데 이게 되려면 전제가 있습니다. 교양과 품격, 도덕성을 갖춘다 이 말은 지금 마르크스나 엥겔스가 이제 좀 모르고 하는 소리지만 정확하게는 뭔 얘기입니까? 바로 자기 자신이 몸이 아니고 이 싱글 컨셔스라는 것을 아는 것이죠. 자기 정체성 정의를 확실히 확인하는 겁니다. 그럴 때 저절로 교양과 품격은 마치 꽃에서 향기가 발산하듯이 발산하고요. 도덕성은 애써 닦아야 될 도덕성이 아니고요. 이 정체성에서 나오는 이 황금률, 즉 우리가 하나의 의식이다. 즉 저기 있는 저 자아는 타인이 아니고 바로 나다. 또 하나의 나다. 저기 있는 저 동물은 동물이 아니고 또 하나의 나다. 저기 있는 식물은 저 나무는 나무가 아니고 또 하나의 나다. 심지어는 여기 있는 보도마카는 보도마카가 아니고 뭡니까? 또 하나의 나다라는 이 인식, 이것이 바로 교양이고 품격이고 도덕성이지 별도로 무슨 책을 읽거나 열심히 선한 행위를 하거나 뭐 도덕성을 막 갖추기 위해서 애쓰거나 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죠. 자, 이것이 전제될 때만 공동체가 원활하게 돌아가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최초의 이 공동체주의는 막시즘이든 아니면 아리스토텔레스의 공동체주의든 간에 무엇을 전제로 했다? 바로 이 셀프의 모순점, 불필요하게 고통과 공포를 발생시키는 이 모순점을 해결한다면 고통과 공포는 제거되고 어떻게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받음으로써 이 분배 정의는 자동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 애초에 원론적인 공동체주의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든 막시즘이든 엥겔스든 간에. 그런데 이 전제를 치워버리고요. 결론만 남겨둔다 이 말이에요. 결론만. 강제하는 거죠. 이것은 자발성에 의해서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것을 획일적으로 강제하는 형식적 평등이 강조됨으로써 어떻게 됩니까? 여전히 이 셀프 기반에 의해서 이제는 개인 자유주의까지 말살되고요. 자유주의, 이 공동체주의로 위장된 특별한 이 셀피시즘이 등장한다. 그래서 이 셀피시즘이 악인이라면 이 왜곡된 공동체주의는 악인 플러스 거짓말쟁이가 되어서 바로 위선자가 되고요. 오히려 악인보다 더욱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운 그러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즉, 이 셀프 기반에서 의식 기반으로 나아가는 건 옳았는데 이것이 제1정의 세계로 상승해야 되는데 상승하지 않고 그대로 오히려 개인 자유주의보다 더 못하게 하강해서 여전히 돈과 권력과 이성을 추구하면서도
가면은 이 교양과 품격과 도덕성이라는 가면을 쓰고 있기 때문에 더욱 못한, 그러니까 주의를 위한 주의, 이데올로기 싸움을 위한 싸움밖에 안 되지, 실제로 모든 이데올로기가 추구하는 것은 뭐다? 셀프의 돈과 권력과 이성의 불필요한 획득을 계속 집착함으로써 죽을 때 되었어야 고통과 공포의 삶으로서 너무나 허망했구나, 이렇게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도가 나거나 큰 병이 걸리거나 아니면 죽을 때가 되어서 할 수 없이 이 권력을 놓아야 되거나 혹은 이성으로부터 버림받아서 배신감과 환멸감을 느끼기 전에 이러한 구조를 제발 잘 숙고를 해서 우리는 어떻게 돼야 된다? 이데올로기와 돈과 권력과 이성을 적당하게, 즉 쿨하게 오는 것을 막지 않고 가는 것을 잡지 않는 let it come, let it go 하게 쿨하게 이 네 가지 우리의 자유로움을 위한 수단적 존재들을 잘 다루고 대접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다? 이 영가현각의 1초 직입 열애지, 즉 한순간에 100% 이용자의 위치로 도약한다 이 얘기예요. 즉 99%의 고통과 공포에 점철되어서 필요 이상의 불필요한 돈과 권력과 이성을 끌어모으다가 공멸하는 거죠. 다른 데는 혈액 공급이 안 되니까 혈액을 아무리 모아봤자 더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적당한 양이 최고로 행복해요. 자기도 죽고 타인도 죽는 이러한 개인 자유주의, 공리주의, 그리고 가면을 쓴 제대로 되지 못한 엉터리 공동체주의는 전부 악인과 위선자밖에 양산하지 못함으로써 어떻게 된다? 이 셀프가 주축이 되는 이 가상의 주체죠. 이 가상의 주체가 주축이 되는 이 제3세계는 10%의 자유도 있을까 말까 한 이 고통과 공포로 점철된 꿈이다. 여기서 벗어나는 것은 쉽다. 양자도약이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는 한 번에 그냥 이해하고 그렇군 하고 용기를 내는 것. 그래서 셀프에서 곧바로 나는 셀프를 이용하는 싱글 컨셔스니스구나 라고 알 때 이 제3세계, 전 셀프의 세계 안에 있으면서도 저절로 교양과 품격과 도덕성은 마치 꽃의 향기처럼 꽃이 피어나면 향기는 저절로 나오지 향기를 획득해서 꽃이 피어나는 건 아니죠. 거꾸로입니다. 향기를 일부러 만들면 꽃이 피어나는 게 아니죠. 꽃이 피어나면 향기는 저절로 나오듯이 이 정체성이 확인되면 교양과 품격과 도덕성은 저절로 발현되고요. 그러면 이것이 곧 양자도약의 효과로서 100% 꿈을 즐긴다. 저 꿈은 이제 자유와 행복으로 바뀌고요. 그러고 나서 문득 주변 세계를 돌아보면 어느새 모두가 환하게 웃으면서 이 세상이 이 유토피아가 되어 있다. 즉 분배 정의는 당연히 실현되죠. 왜냐하면 아니 저 셀프든 저 동물이든 저 식물이든 저 바위 덩어리든 전부 뭡니까? 그게 전부 난데 내가 무엇을 나 영역 안에서 독차지하거나 과하게 획득하게 하고 저장해 두기 위해서 그래서 썩히기 위해서 그걸 놔둘 리가 없죠. 모든 내가 원활하게
혈액과 산소가 들어갈 수 있도록 그냥 let it come, let it go를 하게 된다. 이 얘기를 강곡하게 하고 싶습니다. 자, 이것이 양자도약, 즉 1초직입 열애지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왜 셀프 기준의 이 이데올로기 세계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명확하게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양자도약은 바로 셀프에서 느닷없이 이 싱글 컨셔스니스로 자기 인식이 바뀌는 것입니다. 자기 인식이 바뀌는 것이다. 자기 인식이 내가 무엇이다 하는 이 느낌 혹은 확인, 이것이 자기 인식이죠. 자기 인식이 바뀝니다. 내가 몸이네가 아니고 내가 이 의식이네 이렇게 바뀌는 것. 이것이 인식의 전환 혹은 shift of cognition이라 하죠. 인식의 전환 혹은 양자도약 혹은 1초직입 열애지 이렇게 하는 것인데, 그러면 이것은 도대체 뭐냐 이 말이에요. 왜 나는 몸이 아니고, 즉 인격이 아니고 하나의 캐릭터가 아니고 이 말입니다. 캐릭터나 퍼스널리티가 아니고 혹은 body나 thinking이 아니고 왜 싱글 컨셔스니스냐 이 말이에요. 싱글 컨셔스니스라는 것은 바로 다른 말로 하면 의식이 몸 안에 안 들어있다 이 말입니다. 즉 두뇌 안에 들어있는 것이 아니다. 이것이 이 싱글 컨셔스니스다. 의식이 몸 안에 들어있는 것이 아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즉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래, 나는 몸이 아니고 몸을 사용하는 바로 나의 자기 정체성이 나라고 하는 이 통일된 그리고 항상 일관적으로 변함없이 유지되는 이 의식이 이 나지 몸은 아니다 라고 알고 있는 사람조차도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의식은 바로 그러나 몸 안 어딘가에 들어있다 라고 철석같이 믿는단 말이에요. 그것이 셀프 기준이다 이 말입니다. 몸이 내가 아니고 의식이 나다. 그렇지만 의식은 몸 안에 들어있다. 이것은 동일한 셀프 기준의 하나의 사상이고요. 이 사상은 역시 그게 자유주의든 공리주의든 사회주의 공산주의든 공동체주의든 간에 고통과 공포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의식이 어디에 위치하는가,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고요. 솔직히 얘기하면 모든 철학과 종교, 7대 종교가 있죠. 불교, 기독교, 이슬람, 유대, 힌두교, 시크교 등등 이 모든 철학과 종교와 신비주의와 형이상학의 핵심이 바로 뭐다? 단 하나의 이 질문 그리고 이 지식의
집중되어 있습니다. 의식이 어디에 있는가? Where is the consciousness? 그리고 의식의 숫자는 단수인가 복수인가? 이 얘기입니다. 의식이 몸 안에 들어있다면 복수가 되겠고요. 의식이 몸 안에 들어있지 않다면 단수가 되겠죠. 즉 의식이 어디 있는가라는 이 질문은 의식이 단수냐 복수냐의 질문과 같은 질문입니다. 하나의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은 모든 철학, 종교, 형이상학, 신비주의의 핵심입니다. 이것만 안다면 더 이상 여러분들이 이 사이비 종교나 쓸데없는 참으로 머리가 깨질 것 같은 그러한 어려운 철학책 혹은 무슨 신기한 현상, 초능력을 찾아 헤맬 필요가 없다. 무당 귀신을 찾아 헤맬 필요가 없다. 그 얘기입니다. 의식이 어디에 있느냐? 의식은 개수가 어떻게 되느냐? 이 두 가지 질문은 같은 질문이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오늘 명백하게 좀 해보겠다 이 얘기입니다. 자, 일단 이 얘기를 쉽게 하기 위해서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감각 대상이 있고요. 감각이 있죠. 감각과 생각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이 세 개를 늘 구분하죠. 이렇게 구분해야만이 세계가 인식되고요. 즉 나와 세계, 주체와 객체가 인식되고 각종 체험, 즉 소설의 스토리가 전개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감각 대상과 감각 주체로 구분할 수 없다면 나와 세계는 발생하지 않고요. 그 어떤 이야기, 그 어떤 경험도 일어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구분하는 재료는 소위 말해서 언어죠. 사실은 언어와 생각으로 이제 재료로 해서 대상과 감각 주체로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일단 이 언어학적인 문제, 비트겐슈타인이 잘 보았죠. 이 언어적인 문제는 일단 차치를 하고요. 현재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을 가지고 탐색을 해야 합니다. 감각 대상이 있고 또 감각하는 나, 생각하는 나가 있다 이 말이죠. 즉 감각 대상은 객체고요. 감각과 생각은 주체다. 이렇게 구분할 수 있죠. 그리고 이 객체를 우리는 보통 물체 혹은 물질이라 하고요. 이 주체를 보통 우리는 정신이라 하죠. 정신이나 마음이라 합니다. 혹은 의식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물체는 바로 세계가 됩니다. 객관 세계가 되고 이 정신이나 마음은 주관인 의식이 된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여기에 대해서는 이론이 없죠. 다시 한번 정리를 하죠. 감각 대상은 객체로서 물체이고 세계이다. 자, 지금 확인을 합시다. 여기에 다른 반론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게 이제 감각 대상이죠. 감각 대상은 객체죠. 그리고 물체가 맞죠.
그리고 이것은 내가 아닌 지금 객관 세계입니다. 세계에 속해 있죠. 자, 또 이와는 달리 감각하고 생각하는 것이 나죠. 나는 물체가 아니잖아요. 감각 대상이 아닙니다. 이런 화이트보드나 이런 탁자나 뭐 이런 것이나 뭐 심지어 몸도 물체니까 이런 감각 대상이 아니죠. 나는 어디까지나 뭡니까? 주인, 주체, 주인공으로서 감각하고 생각하는 주체입니다. 즉 느끼고 울고 웃고 좋다 싫다 하고 지금 빨간색을 감각하고 파란색을 감각하고 찬물을 끼얹어지면 춥다 감각하고 생각하고 뜨거운 물을 끼얹으면 뜨겁다라고 감각하고 생각하는 주체로서 정신이고 마음이다. 즉 의식이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나누어 볼 수 있다. 그죠? 자, 이렇게 나눠 볼 수 있는데 그림을 그려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가 나무를 한 그루의 나무를 본다고 합시다. 나무가 이제 이렇게 있어요. 나무가 땅 위에 이렇게 있습니다. 나무가 땅 위에 있다. 그래서 나는 지금 여기에서 너무 키가 큽니까? 나는 여기에서 이 나무를 보고 있다. 이것은 우리의 너무나 일상적인 경험이죠. 이 나무는 뭐 개나 고양이가 될 수도 있고요. 또 뭐 다른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산이나 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감각 대상으로서 나무가 있어요. 감각 대상입니다. 자, 그리고 만약 내가 몸이고 의식이 이 몸 안에 있다, 두뇌 안에 있다 합시다. 그것이 현대 과학의 이론이라고 하고요. 그것이 우리가 철석같이 믿고 있는 거죠. 물론 착각이고 오해입니다. 이 오해 때문에 이 셀프 기준의 이 세상이 지옥으로 변한 것인데 이 오해를 일단 인정해 봅시다. 그러니까 이 이 셀프는 몸이라 했죠. 몸이 주체라고 해봅시다. 이것은 대상이고 주체다. 즉 감각이고 생각이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주체는 감각이고 생각이라 했잖아요. 감각 대상은 뭡니까? 객체, 즉 물체죠. 물체입니다. 자, 이때 나는 주체로서 감각 대상을 지금 보고 있다. 그래서 감각 대상에 어떤 것이 나에게 주입이 되어서 내가 감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죠? 이것이 지금 이 세상입니다. 자, 이것이 과연 올바른가? 지금 깜짝 놀랄 일이 사실은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분명히 감각 대상은 객체고요. 객체죠.
나는 감각 대상과 다른, 즉 물체나 객체가 아닌 주체로서 감각하고 생각하고 있는 존재죠. 자, 그러면 여기서 잘 생각해 보세요.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즉 의식이, 즉 감각과 생각이 의식이죠. 의식이 지금 가상의 주체를 우리가 일단 삼은, 일단 가상으로 일단 주체가 셀프라고 하자 이 말이에요. 지금 검증은 안 됐어요. 지금 몇천 년, 몇만 년 동안, 몇 억 년 동안 이 셀프가 의식의 주체다, 의식인 주체다라고 하는 것이 맞다 치고 지금 보자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나무가 있습니다. 분명히. 자, 감각 대상, 물체 객체는 분명히 있죠. 그러면 이 감각 대상을 감각하고 생각하는, 즉 의식하는 주체인 나는 이 몸이나 두뇌 안에 들어있는데, 뭐 요즘은 두뇌라 하고 예전에는 어디에 들어있다 했죠? 심장에 들어있다 했어요. 심장에 들어있다면, 자, 지금 찾아봅시다. 의식은 어디에 있습니까? 즉 감각과 생각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에서 지금 감각과 생각은 뭡니까? 나무라는 감각이죠. 그리고 나무라는 생각입니다. 여기는 지금 나무라는 물체고 나무라는 감각 대상이 있죠. 이것은 내가 아닙니다. 나는 나무를 감각하고 생각하는 의식이고, 그 의식은 내 몸 안에 들어있죠. 자, 솔직하게 인정을 해보자 말이죠. 지금 세계, 외부 세계에 존재하는 나무라는 감각 대상은 확실히 있죠. 그런데 이 나무라는 감각 대상을 의식하고 있는 나, 즉 나무를 감각하고 생각하는 그 존재는 어디 있습니까? 다시 말하면 나무에 대한 감각은 어디에 있어요? 나무에 대한 감각은 어디에 있는가 이 말입니다. 즉 감각 대상은 있습니다. 그죠? 확실히 있죠. 첫째, 감각 대상은 확실히 있습니다. 그러나 둘째, 우리가 감각 대상과 엄밀히 구분했던 이 감각과 생각의 주체로서의 의식은 어디에 있습니까? 즉 감각 대상이 아닌 감각 자체는, 즉 의식 자체는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아주 중요한 고찰입니다. 이 고찰은 수만의 철학자, 신비가, 형이상학자, 그리고 예수님, 부처님을 비롯한 깨어난 수만의 성각자들이 진정으로 물었던 핵심 질문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우리와 다르지 않고요. 우리는 그들로부터 이 유산을 물려받았죠. 지금 똑같이 다시 묻습니다. 왜? 이미 우리에게 있는 지혜를 확인하기 위해서 묻습니다. 자, 감각 대상은 확실히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구분되는
감각 자체, 의식 자체는 어디에 있습니까? 다시 말해서 지금 현재 감각 대상과 구분되는 감각은 어디에 있냐 이 말이죠. 즉 뭐 심장이면 심장, 두뇌면 두뇌가 지금 감각하고 있는 나무는 어디에 있나 이 말입니다. 이것이 감각하고 있는 나무라고요? 아니죠. 이것은 감각 대상이잖아요. 이렇게 따지고 보면 우리는 큰 지금 엄청난 당황스러운 사태에 우리가 빠져 있음을 자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 주체와 객체, 세계와 의식으로 구분하고요. 이것이 늘 별도로 당연히 있는 것인 줄 우리는 별도로 존재하는 줄 알았는데, 그래서 몸이 나고 몸속에 있는 두뇌 안에서 의식이 발생해서 그 의식이 외부에 있는 나무라는 대상을 감각한다. 마치 만화 속에 나오는 이런 생각 풍선 속에서 어떻게 한다? 이렇게 감각하고 있다. 머릿속에서 이렇게 그림을 떠올리고 있다.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외부 세계에 있는 나무는 별도로 있고요. 지금 우리가 감각하는 나무는 이 머릿속에 의식이 혹은 머리 안에 어떤 나라는 유령, 나라는 어떤 고스트가 기계 속의 유령이죠. 머릿속의 유령이 눈이라는 창문을 통해서 지금 이러한 카피본을 머릿속에서 보고 있다. 이렇게 지금 우리는 알고 있는데, 칸트식으로 얘기하면 이렇기 때문에 실제 이 의식 바깥에, 주관 바깥에 있는 실제 나무와 이 실제 내 몸, 실제 내 심장과 실제 내 두뇌는 물 자체로서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가 알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사실은 우리는 이 외부 세계를 알 수 없고요. 단지 우리가 아는 것은 우리의 이 몸 안에 있는 혹은 두뇌 안에 있는 의식에 의해서 그려지는 이 감각의 세계 안에 허상으로 혹은 매우 왜곡된 이 이미지를 우리는 감각하고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이렇게 얘기할까요? 그것은 주체와 객체로 나눌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랬어요. 혹은 의식이 몸 안에 들어있다고 하니까 지금 이런 어처구니 없는 말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지금 보고 듣는 것은 이미 머릿속에, 즉 의식 속에 들어와 있고요. 의식 밖에 있는 진짜 내 몸은 어떻게 생겼는지 절대 모릅니다. 물 자체로서 진짜 나무도 몰라요. 물 자체가 뿜어내는 그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두뇌 안에 의식 속에서 이 세상을 이렇게 감각하게 한다. 이것은 얼마나 엉터리 같은 이야기입니까? 자, 그렇다 하더라도 그러면 감각 대상, 물 자체와 구분되는 감각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지금 여기에 있는 이것이 감각이고 의식이지 않습니까? 만약 이렇다 하더라도요. 즉,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외부 세계의 감각 대상과 감각 주체는 사실은 몽땅 다시 내 머릿속에 들어있다.
이 얘기란 말입니다. 현재의 상식적인, 과학적인, 그리고 대철학자인 칸트가 하는 이야기가 이 정도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얼마나 엉터리 얘기입니까? 솔직해지자 이 말이에요. 엉터리로 이렇게 자꾸 무슨 생각으로 나누지 말고 솔직히 얘기하자 이 말이에요. 감각 대상과 구분되는 감각이 있습니까? 없죠. 솔직히 이야기해서 지금 머릿속을 아무리 해부하고 요즘 전자현미경까지 나와 있는데 머릿속을 아무리 들여다본들 지금 이런 것은 발견되지 않는다. 즉 감각, 생각, 의식은 발견되지 않습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감각, 나무라는 감각과 구분되는 별도의 감각 대상은 있지 않다 이 말이에요. 즉 이 대상과 감각은 감각 대상과 감각은 동시다 이 말입니다. 객체와 주체는 동시 발생이다 이 말이에요. 물체와 정신은 동시 발생이다. 세계와 의식은 동시 발생이다. 이것은 같다 이 얘기입니다. 즉 의식은 두뇌 속에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떻다? 바로 지금 이것이 의식이었다. 이 시공간과 세상 만물, 이 몸과 물체, 즉 주체와 객체 전체가 나의, 우리의 하나의 의식 속에 이렇게 들어있었다. 라는 놀라운 발견을 하고요. 이것이 바로 모든 철학과 종교와 형이상학과 신비주의의 핵심이 되겠고요. 이 이해가 바로 무엇이다? 양자도약, 즉 셀프에서 싱글 컨시어스니스로 양자도약함으로써 제3정의로부터 제1, 2정의의 세계로 우리가 이동하고요. 이 말은 저절로 제3정의 안에서 돈과 권력과 이데올로기와 이성의 원활한 분배와 순환을 저절로 이루게 됨으로써 제1, 2, 3 세계, 사실은 하나의 의식 세계입니다. 하나의 의식 세계가 자유롭고 평화롭게 본래의 모습으로 정립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좀 더 이 주제를 더 자세하고 심도 있고 더 쉽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